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에 위치한 지천 생태공원. 읍내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이곳은 한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민 휴식 공간입니다. 그날 오후 2시 25분 한 주민이 공원에 있는 하천 쪽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죠. 가까이 가보니까 물속에서 벌거벗은 채 웅크려 있는 여자아이 시신이었습니다. 즉각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이 구조대원이 어린아이 시신 발견 지점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시신도 발견합니다. 이번에도 벌거벗은 채 물에 웅크려 있는 성인 여성이었죠. 자, 인근에서 이들의 신분을 알만한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유류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사망자들의 옷과 신발은 남겨져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옷을 가지런히 벗어서 접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1월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옷들이 굉장히 얇은 것도 수상했죠. 그날 그 기온이요, 영하 5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갈 때도 살얼음을 걷어냈어야 했을 정도라고 해요. 추후 사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죠. 각각 13살, 39살로 두 사람은 모녀였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청양 읍내에 거주를 했는데 여기로 이사 온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경찰은 이들이 이제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이 전혀 없고 또 저항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 타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녀 둘 다 옷이 찢어지거나 흙이 묻은 흔적이 없이 아주 깨끗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굳이 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이 찬물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어딘가 앞뒤가 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여러분, 이 하천이 수심이 아주 얕아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건 현장인 지천 생태공원은 대지천과 지천이라는 두 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이거든요. 모녀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하천 폭이 30m 정도로 폭은 넓었지만 수심이 40cm 정도로 어른 무릎 높이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얕은 곳이다 보니까 이걸 사고로 인한 실족사로 보기도 좀 꺼림직했죠. 결국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망하기 전에 이 모녀의 행적이 어땠는지 또 통화 내용들을 조사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딸을 잃게 된 남편. 그의 진술을 좀 들어보니까 사건 당일 새벽 2시 40분쯤 모녀가 핸드폰을 집에 놔둔 채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아내와 딸이 이 늦은 시간에 집을 나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물론 사건 직후에 가장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것 또한 남편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진술했거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부 사이가 평소에도 좋지 못했다라는 말도 또 더해지죠.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남편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혐의가 입증이 됐고 용의선상에선 빠지게 되죠. 사실상 그러고 보니까 남편 또한 왜 내 아내와 딸이 죽었는지 제발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아주 답답해했습니다. 모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집 근처와 동네 곳곳에 있는 CCTV를 다 입수합니다. 그리고 안을 살펴봤는데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죠. 새벽 2시 45분 모녀가 손을 잡고 나란히 집을 나서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 실내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이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돌연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다가 2시 48분에 찍혀있는 CCTV를 보면 모녀가 하천 옆에 있는 뚝방길로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다 잠시 후 2시 50분에 이 모녀가 하천 입구 공원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후엔 어디로 갔냐?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그 시신이 발견된 하천 그 지점을 찍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적은 공원에서 끊기고 말았죠. 한편 부검을 해봤더니 체내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의 흔적 또는 타살의 가능성 또한 없다는 결론이었죠. 사망 원인은 뭐냐? 익사와 저체온사가 모두 관찰이 되었는데 또 이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걸 해석해보면 모녀가 스스로 옷을 벗고 한겨울 이 얕은 냇가에 들어가서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건데요. 여러모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었죠. 이런 모험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분위기가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강력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나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월 25일에 이 청양이라는 곳에서 차로 한 40분 떨어진 충남 공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여고생이 논바닥에서 속옷 차림에 거의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입고 있던 옷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또 마지막 행적이 새벽 2시로 밝혀지죠. 뭔가 이 두 사건이 좀 유사한 점이 발견되죠. 이렇다 보니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연쇄살인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경찰은 두 사건 간의 개연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죠. 공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타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청량군 모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양 모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법의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람이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저체온증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때 열감을 느끼고 옷을 벗게 되는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 사건이 이런 케이스로 판단이 되었고요. 반면 청량군 모녀의 경우 알코올 흔적이 전혀 없죠. 그렇다 보니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경찰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2021년 7월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요.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이 사망한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까 그녀는 불과 2주 전에 내림굿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이 모든 비극이 사실 딸의 잠꼬대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딸이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잠에 들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가 크게 걱정을 했는데 그러던 중 엄마가 충남에 있는 한 암자를 알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이 부부가 딸을 데리고 그 암자 절을 찾게 돼요. 거기서 아주 인자한 인상의 비구니 스님 A씨를 만나게 되죠. 이때 스님이 부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린 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없애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고작 13살인 이 딸이 신내림을 받는다고요? 알죠. 이걸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엄마가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 당시 딸도 이 얘기를 같이 들었다고 해요. 겁에 질렸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아니고 엄마가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근데 엄마는 또 딸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테고 결국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는 딸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A스님에게 지불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내림 받고 이제 신당도 차려야 된다라는 말에 집을 이사하기까지 해요. 그 이사 비용과 신당을 차리는 인테리어까지 모두 합쳐서 든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내, 엄마였던 사람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렸죠? 근데 이 모든 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 신내림 받고 신당 차렸죠. 근데 그 신당에 들어선 첫날부터 엄마가 급격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허공을 보면서 막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빙의가 되었다라면서 막 남편을 폭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이 잠시 집을 떠나서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만큼 아내의 상태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그때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모녀 외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엄마의 친언니였습니다. 이모요. 사실은 모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힌 그 CCTV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줄곧 이 언니가 등장합니다. 모녀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고 그들을 막 쫓아가는 듯해요. 자, 언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그날 새벽에 동생이 자기를 갑자기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딸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인 즉슨 하늘에 잠시 갔다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 모녀가 CCTV에서 좀 기이한 행동했잖아요. 막 움직였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그런 장면들. 이것도 이제 언니가 설명을 해주기를 모녀가 같이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늘로 승천을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천을 할 어떤 스팟, 자리를 찾느라고 그 새벽에 밤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설명이에요. 그날 언니는 자신의 동생과 조카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뒤에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날씨가 추운데 좀 외투라도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잠깐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지만 그땐 이미 모녀가 사라진 후였죠. 둘을 찾았습니다. 근데 뭐 어둡고 그래서 혹 뭐 날이 밝으면 둘이 들어오겠지 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이 언니는 자기가 그때 자리만 비우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크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 사건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요. 언니가 본 그 죽은 동생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이 딸의 고통을 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책을 준 그 스님의 말대로 신내림을 내가 잘 받아서 내 딸을 건강하게 해야지 라는 책임감이 있었겠죠. 어쩌면 그런 압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승천을 한다라는 비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녀한테 신내림을 받게 한 A 스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의 승려가 내림굿을 했다는 거 이거 어딘가 좀 낯설죠. 불교에서는 주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팀이 A 스님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모녀처럼 A 스님한테 내림굿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제보를 듣게 되죠. 처음엔 이들도 단순하게 자녀 문제나 재물운 같은 인생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A 스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뜸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면서 굿을 추천해요.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이 가정에 큰 화가 올 거라면서 겁을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고 내림굿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A 스님이라는 사람은 정식 절차를 거친 승려도 그렇다고 무속인도 아니었어요. 그 법당을 가보면 조계종이라는 불교의 정식 종파 이름이 버젓이 쓰여져 있었지만 이걸 사실 자세히 보면요. 앞에 몇 글자를 종이로 교묘히 가려두었다고 해요. 얄팍하죠. 그녀는 실제 승려가 아니었고 그저 스님 행색을 하면서 신내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이 그알팀이 A 스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임을 완강히 부인해요. 예상했던 대로죠. 이 모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원래 남편과 불화가 심했다. 그래서 아내의 돌발 행동이 벌어진 거다. 이게 뭐 종교나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면서 극구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말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스님한테 내림굿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청량군에 있던 그 모녀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의학 전문가는 엄마에게 해리 장애가 생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상 증상인데요. 대표적으로 기억 상실이나 또는 다중인격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증세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가출하는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림굿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나는 무당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에 너무 몰입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래서 막 혼자 중얼거리고 빙의가 된 것처럼 행동한 것도 내가 진짜 무당이 되어야 돼 라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그 무거운 압박과 스트레스의 결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알아보니까 이 내림굿을 받는 것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무속인들은 내림굿을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숨진 엄마의 경우에는 신내림 받고 굿을 받기까지 겨우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던 딸, 사실 모든 게 이것부터 시작이 됐죠. 그럼 딸은 왜 갑자기 힘들어했던 걸까요?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아동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그 당시에 부부싸움이 부쩍 잦아졌다고 해요.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딸은요,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 부모로서는 약간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게 13살 딸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고 불안과 두려움에 수면 장애를 얻게 된 거다. 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이비 무속인까지 합세해서 귀신이 쓰였다고 몰고 가니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았다는 결론. 이런 사건이 참 있을 수 있나요? 이 생전에 모녀는요, 껌딱지라고 할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신내림을 받는 엄마, 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존재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하게 승천을 해야 된다라면서 기이한 행동을 해도 딸은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그 망상에 함께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까지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모녀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왜 굳이 옷을 다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걸 정말 승천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이게 자의로한 행동은 맞을까요? 혹시 누군가 이걸 조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든 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확실한 건 사건의 핵심에 사이비 무속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요, 잠깐만요. 이 A스님한테 책임을 물을 순 없나 라는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그녀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A스님이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너 굿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협박을 해서 굿을 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간접적인 방법일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죠. 결국 이 사건은 타살을 일으킨 사람은 있지만 기록은 자살로 마무리되는 아주 허무하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 인간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이게 분명 범죄라는 사실을 법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명확히 알고 있죠. 차가운 강물에서 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모녀가 이젠 편안한 안식을 취하길 바랄 뿐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